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하나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고 자기소개서는 실제 12월 달에 제출을 하는데,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기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보거나 아니면 진로 탐색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미리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좀 더 확정이 되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할 것이니까 그때 다시 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고 자기소개서 작성법 하기 전에 실제 하나고의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죠. 올해 하나고 경쟁률을 보면은 남학생 같은 경우가 2대1이었습니다. 2대1. 80명 모집에 160명이 지원했죠. 이거는 작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재작년에서 기준에서 봤을 때 실제 남학생 숫자는 조금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학생 숫자를 볼까요? 여학생 숫자들은 275명, 273명. 재작년에 275명, 작년에 273명. 올해는 286명으로 실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경쟁률이 좀 줄어들고 여학생은 조금 더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회통합전형에서도 보면 여기 2023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이제 이렇게 19명, 그리고 여학생은 31명, 20명 모집에 이렇게 지원해서 경쟁률이 0.95, 1.55였죠. 작년 2024학년도에는 31명이 지원해서 1.55, 여학생은 51명이 지원하여 2.55였습니다. 올해는 남학생은 역시 이제 사회적 통합 전형에서도 남학생은 작년도 대비해서 27명으로 줄었고, 여학생도 조금 줄었네요. 30명, 50명이 30명으로 줄어서 1.5대 1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올해 2025학년도는 학생 수를 줄었지만 하나고등학교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실제 준비하는 친구들도 상당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고를 준비하려면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써야 되는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고는 모집 정원이 200명이고요. 일반 전형이 160명, 사회통합 전형이 40명입니다. 1단계 때 이 교과 성적으로서 2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2배수를 선발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과 성적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때 와서 자기소개서 내용이랑 생기부, 이런 면접, 이런 걸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고등학교는 1단계는 학교 내신 성적, 2단계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생활기록부, 그리고 면접이 최종적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 동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학년도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고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이렇습니다. 지원자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보는 거고요. 인성, 학교의 적합성, 그러니까 하나고의 건학 이념과 부합한 친구냐라는 걸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합격 후에 2단계 면접에 제출하는 내용이고요. 온라인 입력으로 되어 있고 띄어쓰기를 제외해서 1,500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내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가 비율에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15점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인성 영역이 5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비율 자체가 자기도 학습 역량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준수해야 될 거는 뭘까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겠죠. 표절이나 대필 이런 것들은 다 알아냅니다. 친구들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쓴 다음에
챗GPT를 사용해서 거기에 넣은 다음에 내용을 그대로 갖다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읽어봐도 이거는 챗GPT로 돌렸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반드시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쓸 때 금지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금지사항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라도 있으면 0점 처리되거나 감점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교과 성적이라든지 수상 실적, 자격증, 인증 점수 이런 것이 한 개라도 있다면 이 자소서는 0점 처리가 됩니다. 0점 처리가 된다는 건 사실상 탈락이라는 얘기죠. 교과 성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상 기록이나 교과 성적이 들어있는 경우는 무조건 처리가 안 된다. 0점 처리가 된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만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영재교육원을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걸 어떻게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재교육원에 이수한 사실 넣는 거는 0점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원을 넣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영재교육원을 다니면서 산출물을 내잖아요. 본인 스스로 연구해서. 그런 내용들은 영재교육원을 빼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영재교육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원에서 자기가 배운 거, 선생님이 실험하는데 옆에서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기다 넣으면 그건 거의 탈락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점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지위, 사회적 지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리학 교수님은 아버님을 따라서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다. 검사장이진 부모님을 따라서 검사가 되고 싶었다. 이런 식이 되거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경우는 겁니다. 아버님을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속, 예를 들어서 매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감점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이름이나 동아리 이름, 학교 이름, 어떤 특정 교사,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감점 대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거 하나 볼까요? 요즘에 또 계엄령 이슈도 있고 하니까 가끔 자기소개서에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편향된 가치관 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자기소개서에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넣지 않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금지사항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우리가 탐구보고서라든지 보고서 같은 거, 아니면 공부한 내용, 그리고 독서 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해보세요. 준비를 해보고 그것이 직접 탐구한 경험이나 실제 사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과 맞춰서 한화구의 건학 이념이 화학 전진 성공이잖아요. 이거에 맞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또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중심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자랑하거나 과장하게 표현하는 거는 진실성이 좀 없어 보이게 되는 거고요. 특히 기재 금지 사항을 혹시 썼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연찮게 넣고 싶어 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무슨 발명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돌려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런 거 역시 기재 금지 사항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교과뿐만 아니라 어떤 수상 기록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실수나 피해야 되는 표현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수상 기록이나 성적.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에서, 무슨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장에 대한 언급하는 거. 두 번째로는 외부 캠프. 외부에서 캠프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창의과학 캠프에 뽑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과학고를 지원하는데 과학고 캠프에 간 것도 사실상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학교에서 한 거라도 캠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추상적인 수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써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닌데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 그냥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했냐를 중요하지 항상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과장 또는 허위 서술. 저는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하여 리더가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과장되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학교나 부모의 자랑 같은 경우, 저희 학교는 최고입니다. 부모님은 최고입니다. 부모님은 최고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사실상 많이 피해야 되는 자주 하는 실수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이쪽 뒤에 내용은 썼을 때 감점이 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런 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하나고등학교에 자기소개서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 써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고등학교에 있는 자기소개서의 양식입니다. 여기 보면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자,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그리고 과정에서 느낀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과정과 느낀 점, 세 가지를 다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교의 건학 이념과 연계하여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입학 후에 자기 주도적으로 꿈과 앞길을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 이렇게 2번과 3번을 같이 한번 써볼 거고요. 다음 4번은 본인의 인성이죠.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본인의 인성이죠. 이런 인성에 대해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영역을 총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쓸 때 첫 번째 1번 여기까지 본인의 그 자기 학습에 대한 거 1번, 그리고 동기와 활동 계획까지를 2번, 그리고 졸업 후 계획을 3번, 그리고 본인의 인성을 4번,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 학습 경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자기주도 학습 경험. 여기서는 평가 요소가 뭐냐면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그냥 거짓으로 세웠거나 얼토당토하게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실천 과정에서의 주도성. 스스로 방법을 찾아 학습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에서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서 학습 과정에 생긴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성찰 및 성장.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 어떤 걸 배웠냐. 어떤 변화를 이뤘냐. 이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표현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가도 봅니다. 자신의 경험과 함께 배움을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구체적 사례를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이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왜 내가 이걸 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한 어떤 동기가 있어야겠죠? 목표에 설정한 동기. 왜 내가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고 어떤 방법으로 실천했는가? 뭐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책은 어떤 식으로 읽었는가? 아니면 실험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뭐 독서를 하거나 뭐 실험을 했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극복 과정이 있었겠죠. 물론 이제 쭉 뭐 어려운 과정 없이 쭉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걸 주요하게 쓰는 것이 더 낫겠죠. 그리고 결과에서는 어떤 거냐면 학습 결과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스스로 어떤 점을 성장했는지를 성찰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히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묘사하는 거, 그리고 실패나 시행착오도 과정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실패와 시행착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다 반드시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 과정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사회 문제나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을 종합해보고자 독서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탐구 실험도 있지만 독서에 대한 내용들도 실제 중요한 자기도 학습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우선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이나 경제, 사회 분야 등에서 뭐 기후위기, 과학이 말하다라는 책이라든지 탄소 사회의 종말이라든지 이런 과학이나 경제, 사회에 대한 책들을 한 권씩 읽을 때마다 핵심 문장, 의문상 뭐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책 내용이 전문적인 뭐 용어나 이런 게 전문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차츰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탄소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만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기후변화라는 한 주제가 과학, 경제, 사회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목표, 그 다음에 과정, 어려움을 극복한 점,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본다면 물론 탐구 활동을 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과학실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과학 실습실에 시약의 보관 상태가 혼란스러워서 실험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위험도가 커졌다고 느꼈고 시약 정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주 2회 실습 방문을 해서 시약 상태를 조사하고 분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화합물인지 무기화합물인지 분류 기준을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학에 대한 어떤 구조나 내용들을 알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염기성끼리 산성끼리 묶어놓는다든지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묶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특징들을 분류해서 묶어놓고 공부하게 되는 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태가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이를 설득을 했고 자기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도 있었겠죠. 이걸 도입하게 되면 약 30% 정도 절감이 되었고 실험 사고의 예방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해 보는 거고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그러면 반드시 뭐 어떤 실험을 하거나 어떤 탐구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을 정리해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본다는 거, 독서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거, 이런 것들도 훌륭한 자기주도 학습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 지원 동기나
입학 후 활동 계획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로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잡아본 거고요. 하나고의 어떤 철학과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성장 계획과 연결이 돼 있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묶어봤습니다. 자, 하나고를 이해하는가? 하나고를 이해하는가? 하나고니까 하나고의 견학 이념이죠. 화학과 전진과 성공의 특성과 이걸 잘 이해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기 성장과 연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고의 본인의 성장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또 하나고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할 것인가? 기숙사 활동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잘 기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로 준비 계획성 그리고 실천 가능성에 대한 것도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나고등학교는 선택형 수업이라든지 지편 스터디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자신의 진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활동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가 등을 주요하게 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성은 이렇습니다. 하나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하나고등학교의 어떤 그 관학 이념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이 본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고, 그러면 하나고 프로그램이 자신과 어떤 적합성을 보이는가? 그렇죠. 하나고의 어떤 기숙사, 선택형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과 얼마나 적합하게 맞는가? 적합성을 보여주고요. 입학 후의 활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동아리나 어떤 스터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고를 간다고 해서 막연히 좋아 보여서 구체적인 학교가 이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입학 후에도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세워줘야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를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막연히 좋아 보여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교의 이해가 좀 필요한 구성이 되지 않겠냐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선택형 수업 과정을 통한 진로 탐색 과정.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거, 이 고교 학점제랑 거의 같은 거죠. 고교 학점제처럼 선택형 수업 과정이 있어요. 중학교의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탐구하며 공학 계열의 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고에서는 계열 구분 없이 90개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써주는 거고요. 정해진 틀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진로를 구체화하고 싶다는 거, 이런 것들의 학습 성향과 잘 이어지는 거고요. 하나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이 매우 잘 맞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공학이나 수학, 심화 과목들이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는 잘 맞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입학 후에는 1학년 때는 기본 과정을 폭넓게 수강을 하지만 나중에 2학년 때부터는 공학 관련된 심화 과목을 집중 이수하여 진로 방향을 정립할 것이다. 이때는 뭘 쓸까요? 심화 화학이나 그든지 안 그러면 AP 물리라든지 이런 식의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본인들이 심화 있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학교 내용을 보고 하나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편 스터디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 내용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니까 독서나 탐구 활동을 좋아해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스터디본을 꾸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에 지편 스터디라는 자율 스터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탐구를 즐겨하는 과정이 제 성향과 지편 스터디나 자기 학습 과정과 잘 맞다는 이런 내용을 또 어필할 수가 있겠죠. 입학 후에는 제가 이제 환경 주제로 지편 스터디를 조직하여 기후 변화의 대응과 무엇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실험과 설계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진로 계획인데요. 앞으로 내가 졸업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모두 쓰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놔야 되는 게 좋은 게, 면접에 가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내 진로가 이래서 진심이고 하나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로 목표의 정확성, 현재 진로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아니면 진로에 관심이 진정성이 있는지, 명확한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지, 진로 탐색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하나고와의 연결성이나 실천 계획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진로 목표가 구체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한 과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진로 탐색 노력이라고 하는 건 관심 분야의 학습이나 활동 경험 등을 통해 꾸준히 탐색하고 있는지, 그것이 또 하나고의 어떤 과목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고등학교의 실제 진로에서의 구성은 현재의 희망 진로, 그리고 해당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하나고의 경험을 통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인데요. 이 세 가지를 물론 다 쓰는 게 아마 글자 수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다 써놓고, 그리고 압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 때는 이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직업을 목표로 하는지, 자기 직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경험이나 사건, 어떤 프로젝트의 에피소드 중심으로 서술해 주는 거, 그리고 하나고등학교의 교육 과정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고의 입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에 진로의 비전을 중심으로 써야 되고, 아무거나 해도 좋다라는 식이 아니라 경험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나 과학이나 공학, 진로 설계의 구체적 준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헬스 분야의 연구원이 되어 질병을 예측하고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해당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가족 중 한 분이 만성질환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며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과학 동아리 활동 중에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 분야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어쩌고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이런 걸 방안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게 이제 학교 활동 계획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나고의 선택형 교육 과정에서 생명과학, 심화 과목 등 데이터에 관련된 과목을 집중 이수할 계획이고, 또한 지편 스터디를 통해서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연구 모임을 조직하여 환경과학 동아리에 가입해 실험과 설계, 결과 해석을 역량을 키울 것입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아래 같은 경우는 진로 계획이라보단 활동 계획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을 연결하고, 그리고 지원 동기랑 연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사회 계열의 진로 희망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회정책연구원으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2학년 때 교내 모의국회 활동을 통해 처음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험을 했고, 특히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활동 계획 중에 하나고의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관련된 과목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지편 스터디를 통해서 청소년의 정책 비교, 연구 주제를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모의유엔 동아리에 참여하여 다양한 국제 이슈를 연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인문사회 진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졸업 후의 진로 계획뿐만 아니라 활동 계획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성은 타인의 관계 속에서 겪은 구체적인 사건, 스스로 느끼고 성장의 중요성을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평가 요소에는 배려, 나눔, 협력에 대한 실천 여부, 그렇죠. 실제 생활 속에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성찰, 내적 변화에 대해서 써주는 거고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는 거고요. 공동체의 생활 의지라고 해서 앞으로의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성이나 진정성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처럼 배려나 나눔, 협력 이런 등을 실천한 구체적 사례, 사건 중심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느낀 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라는 대한 내용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주의할 점은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깊이 있게 구체성 있는 그런 식으로 경험을 구체성 있게 써 주어야 된다라는 거를 주의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례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갈등했던 경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난타 동아리 공연을 하던 중에 리더와 일부 부원 간의 연습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고 분위기가 냉각되어 연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간에 조심스럽게 양쪽의 의견을 듣고 리더에게는 부원의 부담을 어쩌게 설명을 하고 부원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설명했던 사례를 써주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죠. 그리고 느낀 점. 갈등에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입학 후에도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다양한 활동에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모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라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어떤 구체적 사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고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지원동기나 입학 후의 활동계획, 그리고 진로계획, 그리고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GX플랫 대표 주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